모두 가는 거 같구나. 학교가 한국만 벌어왔어요. 아, 진짜? 자, 집합 연산법칙 들어갑니다. 집합의 연산법칙인데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거 교환법칙부터 할게요. 교환법칙은 뭐야? 기억나니? A 합집합 B하고 B 합집합 A라고 당연한 거 아니야? A도 가지고 B도 가져라. B도 가지고 A도 가져라. 똑같은 말이잖아. 그치? 그렇다면 잠깐만 있어봐. 또 A 교집합 B A하고 B의 공통 부분 B하고 A의 공통 부분 어때? 같은 말이잖아. 자,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증명은 뭐 따로 안 할게요. 결합법칙이 무엇이냐는 얘기인데 결합법칙은 잘 봐. 합집합으로만 돼 있어. 합집합으로. 근데 A하고 B를 먼저 합집합하래. 근데 우리는 합집합으로만 돼 있다면 B하고 C를 먼저 합집합하고 A를 가져와도 돼. 왜? 어차피 다 가져오는 거야. 뭔 말 알겠어? 어차피 다 가져오는 거야. A하고 B하고 C를 다 가져오는 거야. 마찬가지로 교집합으로만 돼 있다면 자, 교집합으로만 돼 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합법칙 성립해. 어차피 A, B, C야. 완전 공통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얘가 A하고 B의 공통 부분이면서 C하고 공통 부분이니까 셋 다의 공통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얘가 결합법칙이란 말이야. 알겠지? 자, 세 번째 분배법칙이 있어. 분배법칙. 자, A 합집합, B 교집합 C. 이번에는 괄호 안과 밖의 연상기호가 달라.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어? A 합집합이 분배가 될 수 있어. 분배가 될 수 있다고. 이해가? 그래서 얘는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 이렇게 될 수 있어. 오케이? A 곱하기 B 플러스 C가 A 곱하기가 분배가 되면 A 곱하기 B 플러스 A 곱하기 C가 되는 거잖아. 한 번씩 우리 배웠잖아. 그치? 기억나지? 자, 이런 게 분배법칙이다. 뭐 앞에서 있든 뒤에서 있든 상관이 없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괄호 안하고 밖이 연상기호가 달라야 돼. 달라야지 이렇게 A 교집합 C 합집합 B 교집합 C가 가능해. 이 분배법칙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이게 기본법칙이야. 이 세 가지가 기본법칙. 자, 기본법칙은 뭐로 돼 있어? 합집합과 교집합으로만 돼 있잖아. 차집합 이런 게 없어. 무조건 합집합과 교집합으로 돼 있거든. 그렇다면 네 번째, 만약에 차집합이 있어. 근데 나는 기본법칙이 합집합과 교집합으로만 돼 있어. 그럼 차집합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 바꿀 수 있잖아. 저번 시간에 몇 가지야. 차집합은 뭐로 바뀌어? 기억 안 나? 교집합의 여집합. 기억 안 나? 교집합의 여집합이야. 자, 그래서 차집합이 보이시면 연산 법칙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무조건 바꾸는 거야. 무조건 바꾸고 시작해야 돼. 근데 이런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이 훨씬 더 보기 좋잖아. 그래서 마무리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바꿔주는 건 마무리로 해야 되는데 일단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무조건 바꿔야 돼. 그래야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 이걸 기억하고 있고. 자, 다섯 번째. 자, 이거 너희들 잘 알지요? 여집합을 각각 붙여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밖에 있던 여집합을 각각 붙여주고 싶어. 어떻게 돼? 이 연산부 어떻게 돼? 교집합으로 바뀐다. 시험 하나도 기억 안 나나 보네. 교집합으로 바뀐다. 너 왜 책을 안 챙기고 왔냐는데. 생각이 없는 거야. 아니 그 학교 2학기 거 다 챙겨 넣었는데 안 들어가가지고 집에서 안 들어가가지고 그냥 수학 교재 놔뒀다고? 의도하게? 아니 근데 진짜 안 들어갔어요. 자, 이거 봐봐. 이건 어떻게 되겠어? 그럼 바깥 붙어버리면 바깥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 A의 여집합 합집합 여집합 이렇게. 이게 드 뭐 이거 가지고 뭐라고 불러?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불러. 모르간 법칙. 자, 봐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연산 법칙 하기 힘들어.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여집합을 각각 붙여줘 버려. 연산 법칙을 하기 위해서. 근데 마무리를 할 때는 이것보다 이게 더 보기 좋기 때문에 마무리할 때는 얘를 이렇게 바꿔줘야 돼. 오케이? 여집합을 각각 붙이거나 여집합이 묶여질 때 중요한 부분은 연상기호가 바뀌더라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야. 알겠지? 이걸 잘 기억해 두셔라. 또 기타 책에는 없지만 쓰잘데기 없는 것들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A가 B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자. B에 A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합집합하면 누가 돼? B, B가 더 큰 게 되지. 교집합하면 누가 돼? A, 작은 게 되지. 이걸 생각해. 합집합하면 큰 게 되고 교집합하면 작은 게 된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것도 있는데 A 합집합, A 교집합 B야. 연산법칙을 막 쓰다 보면 얘를 분배할 생각하거든. 근데 이걸 잘 봐봐. A가 크니 A 교집합 B가 크니. A. 그래서 A가 더 커. 교집합보다는. 아, 그래요? 그러면 아니 A 교집합 B는 A가 이거고 B가 이거면 A 교집합 B는 이거잖아. 아, A가 크지. 그렇다면 합집하면 누가 된다고? 큰 게 된다고. 그럼 누가 되겠어? 큰 게 된다고. A, A. 그러면 A. 자 교집합 A 합집합 B. 자 A가 커. A 합집합 B가 커. 큰 놈이 누구야? 합집합이지. 교집합하면 큰 게 돼, 작은 게 돼. 자, 그래서 A가 된다고. 이건 예전에는 흡수법칙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말이 교과서에서 사라졌어. 흡수법칙이라고 불렀던 녀석이야. 근데 이 녀석이 교과서에서 사라졌습니다. 일단 이런 법칙이 있고 얘를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책 필수예제 9번입니다. 1번 A 교집합 A차 B의 교집합이야. 자, 연산법칙을 써야 돼. 근데 연산법칙은 차집합이 있어 없어? 기본 연산에는 없단 말이야. 그럼 차집합을 뭐로 바꿔야 돼? 아까 말했잖아. 차집합은 뭐로 바뀌더라? A 교 B의 여집합. 그래서 자, 잘 봐. A 교 B의 여집합으로 바뀌어. 차집합이. 자, 밖에 덩어리에 여집합이 있으면 불편해. 그래서 얘가 각각 여집합이 붙을 거야. 알겠지? 자, A 교집합은 있는데 A의 여집합이 붙을 거야. A 여집합. 그러면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뀌어. 자,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야? 그냥 B. 그렇지, B가 돼. 자, 가로 안의 연산 기호와 가로 밖의 연산 기호가 다르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뭘 해야 돼? 가로 안과 가로 밖이 다르면 분배 법칙을 한다고. 그렇지? 그러면 자 A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가 돼. 자 A 교집합, A 여집합은 뭘까? 교집합? 그렇지. A하고 A가 아닌 거예요. 공통 부분이니까. 공집합과 합집합하면 결국은 얘가 남겠죠. 공집합은 아무것도 추가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A 교집합 B 이렇게 연산법칙으로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되고 잘 봐. 차집합을 거집합, 여집합으로 바꿔주는 작업하고 여집합, 등 모르가는 법칙을 하고 분배 법칙을 했어. 알겠지? 자, 한 번 더. 2번 보세요. 2번. A 여집합, 합집합, B차 A의 여집합이야. 자, 여집합, 차집합이 싫다고. 그럼 차집합이 싫으면 차집합을 뭐로 바꿔야 돼? A, 교집합, A의 여집합. 그치? 그럼 밖에 여집합도 싫어. 안으로 각각 붙여줘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 어떻게 되겠어? B는 여집합 붙어버리면 B의 여집합 이거 바뀐다고. 뭐로 바뀌어? 합집합 반대로. 그럼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야? A가 되지. 자, 마찬가지로 얘 합집합이고 고집합이니까 얘를 분배를 해주는 거야. 오케이. 자, A 여 합 B의 여 합집합 쓰고 다시 잠깐만. 아, 잠깐만요. 네? 그러네요. 이게 가로 안과 가로 바퀴의 연산계가 똑같아 버리네. 이럴 때는 교환법칙 하는 거 아니야. 그치? 아까 했잖아. 가로 안과 바퀴 연산계가 연산계가 똑같으면 가로가 의미가 없어. 뭘 먼저 해도 돼.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가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야. 그럼 누구하고 누가 만나면 좋아? A 여집합하고 합집합 A가 만나버리면 좋거든. 이렇게 두 개 먼저 만나게 할 수가 있어. 연산계가 똑같아. 지금 더하기로만 연결된 거야. 2 더하기 4 더하기 8 있으면 이거 두 개 10 더하고 이거 더해도 되잖아. 이거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A 여집합 합집합 A는 뭐야? 전체하고 합집합하면 무조건 뭐가 돼? 전체지. 이렇게 된다고. 좀 알겠어? 자, 좋아. 하나만 더 해주고 연습해보자고. 자, 우리는 이 세 개밖에 없는 거야. 이 세 개밖에. 자, 세 번째 마지막. 좀 복잡하다. B차 A 합 B차
A여 이렇게 되네요. 자, 일단 차집합이 싫은 거야. 차집합을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무조건 바꿔야 돼. 그럼 잘 봐. 좀 복잡한데 B에 자, 잘 봐. 차집합이 붙어 있는 게 어디에 붙어 있냐면 이거 전체에 붙어 있어. 그래서 교집합에 여집합이 전체에 붙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럼 얘는 B차 A 이것도 마찬가지야. B교 A의 여집합으로 바꾸라고. 오케이? 그럼 여기도 차집합이니까 B 차집합을 교집합에 여집합 바꾸면 여집합에 여집합이니까 A가 되겠지. 얘가 그 다음 뭐랄까? 분배인데 이번엔 반대로 분배야. 똑같은 게 있잖아. 반대로 분배. 묶어버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묶어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건 뭐가 돼? 전체. 그럼 B하고 전체의 교집합 공통 부분은 작은 게 나와야 되니까 B가 나오지. 그래서 바로 안에는 B가 돼. 그럼 B 교집합 바로 안에가 B가 되고 여집합이 붙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건 뭐가 돼? 그렇지. 이렇게 나와. 자, 해봐. 70번. 자, 뭐는 물어봐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집합에서 되니까. 수매싱 어려운 건가요? 수매싱? 네. 수매싱 그 책은 안 써봤는데 왜? 풀어보고 싶어? 그래요. 친구가 썼는데 문제가 좀 신기해가지고. 신기한 문제가 많아. 좀 어려운 책인가 보네. 수매싱이야? 네. 수매싱. 새로 나온 최근에 나왔던 책인가 보구나. 아는 옛날에 씁니다. 수매싱. 스매싱이 아니라 수매싱이지? 네. 약간 어렵다고 하네. 약간 우리 책 수매싱. 수매싱은 보통 중등에서 많이 쓰나 보다. 중등만 나와 있다. 거등은 많이 얘기가 안 되고 있다. 수매싱이. 중등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상위권 애들이 본 책이네. 좀 애들 시절 좀 봤는데 애들 다 진도가 그 역함수까지 썼다가 하더라고요. 거기 걔들이 이제 여러분 했던 애들이지. 이렇게 처음 외우고 그럼 수업을 늘렸나 보다. 학원에서. 상관없어. 시험만 잘 보면 돼. 쭉 다 끝까지 가긴 갈 거야. 370번 2번, 70번 A번. 모르겠어. 70번 A번. 오랜만에 잘 모르겠어. 자, A, 교. A야, 합. B, 합. B, 교. B, 합, C. 자, 이렇게 돼. 그치? 자, 보자. 이거 뭐 하랬어? 분배가 될 거 아니야. 가로하고 바퀴 다르니까. 그래서 A표, A의 여집합, 합집합,
A표 B가 되겠지. 자, 이거 뭐가 돼? 공집합이지. 공집합은 어떤 집합과 합집합에도 얘가 크기 때문에 A표 B가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 이거 볼까? 합집합. 자, B가 커, B 합집합, C가 커. 비합치. 그러면 합집합, 교집합하면 큰 게 나와, 작은 게 나와? 작은. 그래서 B야. 아까 말했던 거잖아. A 교집합 B가 커, B가 커. 이가 없이 그러면 합집합은 큰 게 나와, 작은 게 나와? 형이랑 그래서 뭐 하라고 했어? 이가 나고 이렇게 포함관계가 돼버리면 분배를 하지 않아. 포함관계가 된 상황에서 분배를 해버리면 똑같이 나와. 계속 반복이 돼.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루프야, 루프. 자, 이렇게 딱 봤을 때, 아, 얘가 크네, 작네, 이런 게 떠오르면 바로 합집합은 큰 걸 가져오고 교집합은 작은 걸 가져오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또 필수예제 10번도 비슷한 문제들이거든요. 봐봐요. 자, 필수예제 10번. 자, 이것도 똑같이 할 거예요. 자, 오라, 이거 뭐 하면 좋겠어요? 딱 봐봐. 직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해야 돼. 분배를 하고 분배를 어떻게 할 건지 말이야. 분배를 두 가지잖아. B의 여집합으로 그렇지. B의 여집합이 똑같잖아. 합집합 B의 여집합이잖아. 합집합 B의 여집합. 똑같은 게 있으니까 인수분해처럼 묶어버리는 거야. 합집합 B의 여집합을 묶어버리는 거야. 그럼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아있어? A의 여집합, 교집합 A가 남아있잖아. 인수분해처럼 묶어버리는 거야. 자, 얘는 뭐야? A표 A는 공집합이잖아, 공집합. 그럼 뭐하고 합집합해도 무조건 상대방을 만들지. B의 여집합이지. B의 여집합, 교집합 A. 어디서 많이 봤다? 어디서 많이 봤다? 교집합의 여집합이 뭐라고 그랬어? 아까 무조건. 이거를 뭐라고 그랬어 내가? 무조건. A랑 B랑 똑같구나. 하여튼 아니 일단 이거 교집합 여집합 뭐로 바꿀 수 있냐고.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 근데 이게 여집합 교집합이잖아. 순서를 바꾸는 거야. 교집합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가능해. 이게 순서가 바뀔 수 있어. 봐봐. A에서 B를 차집합했는데 아무것도 안 남아. 뭘 얘기해?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B가 더 크다. 당연하지. A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B하고 공통된 걸 다 없애버렸는데 아무것도 안 남는 거야. 즉 B가 더 A가 보다 크다. 이거 찾으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항상 오는 것. A가 B에 포함됩니다. 뭐 간단하죠? 네, 이것만 잘 정리만 하면 돼.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차집합이 있으면 교집합, 여집합 바꾸고 이런 작업들만 하면 된단 말이야. 이번 중요하기 때문에 둘 다 풀어요. 72번, 73번 둘 다 푸십시오.
됐어? 오 진짜? 기백이는 지금 하고 있어요. 오 기백 못하고 있어? 네? 가슴 아픈데? 빨리 네. 네. 자, 넘어갈래? 해봐라. 자, 154초에 특강이라고 이제 대칭 차집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해서 가이드에서 한번 보시죠. 뒤에 거. 대칭 차집합입니다. 대칭 차집합 기억나니? 이거는 새롭게 연산을 정의해줘. 대칭 차집합은 일반적으로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차집합하는 거야. 결국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뭐가 남냐면, 자, 이 부분이 남아. 좌우 대칭적인 이런 모습이 나와. 이게 뭐 생물에서 기공 그거냐? 생물 안 배웠어? 그 입 뒷면에 기공. 하여튼간 자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 얘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러.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버린 거야. 또는 이렇게 주어진다든지 아니면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 이렇게 주어져. 이런 스타일로 주어진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대칭 차집합인데 이런 대칭 차집합 문제 나오잖아. 그럼 이 식으로 푸는 것보다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 일단 문제를 딱 보고 새롭게 정의해준 연산이 대칭 차집합이네. 그럼 나는 얘를 어떻게 풀면 되냐면 잘 봐. 자 A가 있고 B가 있잖아. 자 일단 A하고 B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면 A를 B금을 쳐. 이렇게 A를 B금을 쳐. 그리고 나서 B를 반대로 B금을 쳐. 기억나? 내가 뭘 떼내라고 했지? 와플을 떼내면 돼. 이 와플 모양을 떼내면 돼. 이런 방법으로 푼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A하고 A를 대칭 차집합하래. 그럼 뭐가 될까? A B금 치고 다시 A를 반대로 B금 쳐서 와플을 떼낼 거야. 남아 안 남아? 공집합이겠지. 그치? 공집합이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알겠어? 만약에 A 세모 B 세모 A라고 했다고 치자. 자, 세모는 대칭 차집합이야. 이거 그림을 그려. A 세모 B를 그림을 그리라고. A 세모 B 알잖아 우리가. A 대칭 차집합 B는 이렇게 생길 거야.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B금을 쳐. 자, 왼쪽 거 B금 쳐서 그 다음에 오른쪽 거를 반대 방향으로 A를 반대 방향으로 B금을 쳐. 이렇게. 그럼 뭐가 나오냐면 와플 모양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와플을 떼내는 거야. 이렇게. 와플을 떼내버려. 결국 뭐가 돼버리니? B. 뭐가 돼버리? 결국은 B금 쳐진 게 B가 되지.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가장 쉬워. 알겠어? 대칭 차집합은 이렇게 두 개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B금 친 다음에 와플 모양을 떼버린다 라고 하는 게 좋다고. 특강 1번에 봐봐. 문제 1번. 자, 1번 보시면 대칭 차집합인데요. A하고 A 여집합을 대칭 차집합하면 뭐가 될까요? 라고 해서 그림을 그려볼게. 자, A B금 쳐. A 여집합 B금 쳐. 자, 와플 모양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결국은 뭐가 돼버려? B금 친 부분들은 뭐야? 전체가 너에게 쉽게 구할 수가 있다고. 굳이 식으로 안 가도 된다고. 자, 이 식이 정말 잘 나옵니다. 전체 집합하고 공집합을 대칭 차집합하래. 자, 전체 집합 B금 쳐.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B금 안 쳐. 그럼 결국 뭐가 돼버려? 전체가 되지. 이렇게. 자, 세 번째 A. 이것도 뭐 A만 B금 칠 거기 때문에 A가 되겠죠. A만 B금 칠 거기 때문에. 자, 네 번째 아까 했다. A하고 A 대칭 차집합하면 공집합이 됩니다. 했었고요. A하고 전체 집합 5번. A하고 전체 집합을 대칭 차집합해볼까? 자, A B금 쳐. 전체 집합을 B금 쳐. 이렇게. 그런 다음에 와플 모양을 없애. 결국 남는 건 뭐가 남아? A. 그렇지.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는 게 훨씬 쉽게 푼다고. 식으로 푼 것보다. 그럼 밑에 74번을 그림으로 풀어봐. 자, 그림으로 쉽게 할 수 있어요. 74번을 그림으로 풀어봐.
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A 아까 보여줬는데 A 동동 B 동동은 뭐라고 그랬어? 대칭 차집합이라고 그랬지. 문제에서 주어진 게 동동은 대칭 차집합입니다라고 주어졌잖아.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차집합하니까 이걸 가지고 대칭 차집합이라고 한다고.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걸 가지고 대칭 차집합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그려. 이거 비금 쳐. A 동동 B 이렇게 비금을 쳐. 거기다가 얘를 또 반대로 비금을 쳐. 아까 했잖아 이거. 그리고 와플 때네. 그럼 뭐가 나와? 이 빼기 아니면 이거 나면 그래. 주어진 조건이 대칭 차집합이잖아. 뭔가 새로운 연산이 주어졌는데 이게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차집합하는 거라면 얘를 가지고 대칭 차집합이라고 한다고. 대칭 차집합이구나 라고 알았으면 그림으로 풀어버리라고. 이거 한쪽 방향, 이거 다른 방향 해가지고 앞을 떼내고 남은 거로. 자, 시간이 이제 얼마 없으니까 얼른 저거 끝내고. 자, 보자. 배수집합에 대해서 볼 거야. A2는 2의 배수들이 모여있는 거고 A4는 4의 배수가 모여있는 거야. 자, 시우야. 2의 배수집합이 크니 4의 배수집합이 크니? 또? 야, 2의 배수하고 4의 배수하고 똑같아? 말이 돼? 2의 배수들이 있는 거 집합하고 4의 배수들이 있는 집합하고 누가 더 커? 2의 누가 누구에 포함되어 있어? 2가 4에 4가 생각해. 배수잖아. 배수. 4 배수면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거고 네. 2 배수면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거야. 누가 더 커? 2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집합에서는 숫자가 크다가 아니고 집합은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얘가 크다는 얘기야. 그럼 2배수가 더 커. 그치? 4배수가 작아. 포함 관계야. 포함. 그럼 교집합은 큰 게 나와 작은 게 나와. 그래서 뭐가 나오고 있어? 4 그래. 자, 2배수가 4배수가 더 커. 합집합하면 누가 나와? 큰 게 나와 작은 게 나와. 합집합은. 포함 관계에서. 큰 거요. 여기 자꾸 바로 그런 못하지? 그래서 2의 배수가 된다고. 여기 배수에서 헷갈리는 게 4가 더 크니까 숫자가 4가 크니까 4가 크다라고 생각해버려. 그게 아니야. 배수는 작을수록 작은 것의 배수일수록 더 많은 거야. 그럴 수밖에 없겠잖아. 1배수는 뭐야? 모든 자연수잖아. 숫자가 지금 무한대인데 포함이 되잖아. 포함. 좋아. 네 말도 안 돼. 개수로 따지면 이제 그러겠지만 이 배수 안에 4 배수가 포함이 되면 우리는 이 배수가 크다라고 말하겠지. 그런 느낌. 자, 그렇다면 얘들은 어떤 관계냐면 서로 포함된 관계였었거든. 근데 2배수하고 3배수는 서로 포함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황이야. 알겠어? 그럼 2배수하고 3배수의 공통 부분은 뭘 얘기하는 걸까? 6배수. 그렇지. 2하고 3은 공배수가 되지. 그래서 6배수가 돼. 아주 잘했어. 그럼 2배수하고 3배수의 합집합은 다 가져오는 거야. 2배수도 가져오고 3배수도 가져오는 거야. 뭐라고 할 수 있지? A 더하기 3 말할 수가 없어. 더하기도 말 없잖아. 그러니까 집합 안에 2배수도 있고 3배수도 있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할 거야? 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간단하게 안 돼. 합집합은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교집합은 포함 관계에 있든 포함 관계에 있지 않든 무조건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교집합이 훨씬 좋아. 그래서 합집합이 있고 교집합이 있으면 우리는 교집합부터 해줘야 돼. 문제에서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필수예제 특강 2번을 봐봐. 특강 2번을 보면 A2 합집합, A3 교집합, A4잖아. A4 이렇게 돼 있잖아. 자, 합집합이 안에 들어있지만 2배수하고 3배수는 서로 포함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을 못해.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밖에 있는 교집합부터 분별해서 만나게 해줘야 돼. 배수집합은 교집합이 더 편하거든. 그래서 A2 교, A4 합집합, A3 교, A4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2배수하고 4배수하고 누가 더 커? 2배수. 그러면 교집합하면 누가 돼? 작은. 그렇지. 4배수가 되지. 3배수하고 4배수의 공통 부분이야. 12. 그렇지. 12배수가 되지. 12배수. 좋아. 그렇다면 4배수하고 12배수 중에서 누가 더 커? 4배수.
그래서 합집합하면 큰 게 나오지 이런 느낌. 알겠어? 자, 한 번 더. 두 번째. A6 합집합, A12 교집합, A9 합집합, A18. 봐봐. A6 6배수하고 12배수 누가 더 커? 그래서 합집합하면 큰 게 나오지. 자, 9배수하고 18배수 누가 더 커? 9배수 합집합하면 큰 게 나오지. 6배수면서 9배수인 거. 3배수. 아니, 야, 6배수 무슨 3배수가 나와? 6배수이기도 하고 9배수이기도 하고. 18. 그렇지, 18배수. 최소 9배수는 말이지. 공통의 배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알겠지? 자, 그럼 475번 풀보실 거예요. 뭐지 준호 나왔네. 맞지? 뭐지? 늦어갖고 전화도 선물로 되게 놀러 갔었어? 준호가 놀러 간 건 아니고 준호가 좀 아팠어. 아팠어? 많이 아팠어. 저건 아팠었는데? 썽썽하던데 어제? 약 먹었나 썽썽했어. 아, 티가 안 났어. 쌩쌩하던데? 완전? 어제 너도 같이 있었어? 뭐예요? 어제 주느라? 아니요? 도서관 갔다 왔다고 재훈이랑? 안 친해졌어요 이렇게? 응? 재범이랑 친해졌어요. 어. 예술은 쉽다. 예술, 심하. 아까 작년에 그냥